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롯데건설 베트남 사업 삐걱 60% 지분 전량 매각. 네, 베트남 사업 괜찮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비즈에서 보도했는데요. 롯데건설의 베트남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FLC 그룹과의 합작 1년 만에 무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작 법인 설립 1년 만에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롯데건설이 베트남 10대 기업인 FLC와 함께하기로 한 개발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대규모 복합 쇼핑센터를 만들기 위해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지분 60%를 확보했지만 이를 1년 만에 매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베트남은 롯데그룹 차원에서 중국을 대체할 해외 텃밭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요 국가로 롯데건설은 호찌민과 하노이 곳곳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항공사와 뱀부 항공, 빈탄 리조트, FLC 퀴논 골프 링크스 등을 운영하는 베트남 10대 기업인 이 FLC하고 이제 합작을 전개를 한 건데 삐걱대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사업을 위해 지분을 확보한 바 있으나 내부적인 판단과 파트너사와의 협의하에 지분을 매각했다. 지분 60%를 확보했는데 이제 이걸 판매를 해버린 거죠. 그 베트남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를 시리즈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베트남 이 사업은 아주 세밀하게 그 계약서를 써야 되고 나중에는 그 계약서도 그냥 막 집어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제가 베트남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직접 투자 비자를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분명히 계약서를 써서 계약서에 내용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그냥 막 이거 뭐 필요 없다 그러고 집어 던져버리고 찢어버리고 이러한 막무가내로 막 나와버리면은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관건은 베트남에서는 이 파트너가 없으면 못해요. 한국인들끼리 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베트남의 행정, 법, 그리고 베트남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카르텔 같은 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연결망들이 있는데 그 연결망 속에서 한국인들이 버텨내기 쉽지 않습니다. 각종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해결에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베트남 이 합작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건데, 근데 가진 어려움들이 많은 거죠. 각종 뭐 베트남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근데 돈 앞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 많지가 않죠. 그래서 베트남이 이 커미션 문화, 그러니까 항상 이 소개비 또는 뭐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되면 뒷돈 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뒷돈의 양에 따라서 수시로 사람들이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쉽지 않은 일이죠. 아주 복잡한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농협중앙에도 베트남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막 좋아요. 이렇게 막 베트남 사람들하고 뭐 처음에는 뭐 잘해보자, 뭐 화이팅하고 술 마시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곳이다. 물론 이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가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네, 저한테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안타까운 정황을 겪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네, 지금 이 베트남 적신호 켜진 베트남 경제 1분기 성장률이 13년 내 최저 수준이다. 네, 이게 2023년 4월 5일 오늘 기사인데 베트남 1분기 성장률이 지금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도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지금 내렸죠. 내려가지고 지금 선제 대응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네, 베트남 간 이성희 회장 한국 농협 김치 진출 적극 지원. 베트남의 김치는 이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미 굉장히 많이 진출되어 있고, 그리고 베트남 심지어는 그 시장, 일반 그 재래시장에 가면은요, 김치를 팔고 있어요. 네, 김치를 요 조그만 통에 담아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통인데, 요만한 통에 넣어서 파는데 한 우리 돈으로 500원 정도에 팔아요. 500원 정도. 근데 그 맛이 한국 김치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재래시장까지도 김치가 이렇게 저는 나와 있을 줄은 상상을 못 했는데, 그 정도로 김치에 대한 확산은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1억 인구 베트남 2025년 소매 시장 2.5배로 큰다. 해외 투자자 규모.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의 진출을 꿈꾸고 뭐 제조 공장도 만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항상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관리. 네, 이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베트남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은 그다지 그 정도는 아닌데 베트남에서 제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은 와, 이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구나라는 거. 네, 그래서 뭐 횡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파이 그리고 변심, 배신 뭐 등등 해가지고 이 관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점을 30여 개 이상을 운영을 해봤는데 정말 뭐 지금 생각하면은 거의 다 펑크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베트남 코로나19 귀국 항공편 비리 사건 관련 54명 기소. 그러니까 외교부, 공안부, 정부, 사무국, 하노이시 등 고위공직자가 다수다. 뇌물수수가 21명, 뇌물공여 23명, 뇌물알선 4명, 네, 사기 2명, 직권남용 4명. 여기 보세요. 이 코로나19 때 귀국 항공편 비리 사건 터졌죠. 베트남에 고위직들이 많이 사임했어요. 심지어는 주석까지도 사임했는데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54명이 기소가 됐는데 뇌물 수수, 뇌물 공여, 그쵸? 뇌물 수수하고 또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 알선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한국 대사관들도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한국 대사관들이 뇌물 알선하다가 알선하고 뇌물 이 수수하다가 영사들이 막 잡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사기 2명, 직권남용 4명 해가지고 비리가 굉장히 많은 또 곳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또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20만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성실한 한국인들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합니다. 자기 일만. 그런데 항상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뭐 부동산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카페라든지 호텔 이런데 또 모임 보면은 그 중에는 또 한국인들의 등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식당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중간에서 이제 소개비 명목으로 뭐 예를 들어서 500만원, 5,000달러 정도를 자기들 몫으로 놓고 그래 놓고 이제 들어오는 한국인들한테 그걸 소개하는 거죠. 소개하고
중간에서 먹고 또 어떤 한국인들이 또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러고 내놓고 가면은 또 중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주인이 나는 한 5천만 원에 이걸 해달라 그러면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뭐 사업자 등록 문제, 세금 문제, 직원 관리 문제, 뭐 또 각종 재료를 마련하는 문제 등등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못 버티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소개하면서 또 한국인들을 계속 새로운 한국인들이 들어오길 바라는 거죠. 그 호구들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또 집 소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처음 베트남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한글이 써 있는 무슨 컨설팅 뭐 이런데 들어가는 거죠. 거기 가면은 그 사람이 사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술 한잔 하자, 뭐 식사도 한번 하자, 뭐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정보를 주니까 아,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더니 이제 일단은 구할 집이 필요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사실상 그 집주인이 부동산 소개비를 집주인이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베트남의 규칙인데 이제 양쪽에서 받는 거죠, 한국식으로. 그런데 집주인은 예를 들어서 뭐 1,000달 한 1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자기가 뭐 150만 원을 받는다든지 해갖고 중간에서 계속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이제 한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사실상 저는 베트남에서 많은 그 뭐 30여 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직원들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현수막을 항상 붙여 놓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그 집 앞에다가 투에냐 해가지고 이 집을 빌려준다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연락처로 전화하면은 그 사람 집주인하고 만나가지고 바로 그냥 그렇게 계약을 전개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일상적인 부분인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서러운 사람들이 뭐 땅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저한테는 땅을 막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은 개인적으로 땅을 못 구입하거든요. 근데 뭐 자기들은 이제 명의를 빌려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거는 자체가 불법이면서도 엄청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러면서 저기 뭐 좋은 내놓은 사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걸 인수하겠냐. 그럼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도 다 당한 사람들이에요. 당했는데 또 다른 한국인이 그걸 인수를 해줘야지만 자기들이 또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침묵하는 거죠. 침묵하고 나중에는 이제 당하고 나면은 나중엔 얘기해요. 나도 솔직히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 이제 베트남이다. 네. 그래서 롯데건설도 베트남 사업이 삐걱됐다라는 거. 아마 이게 롯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롯데마트, 철수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롯데는 건설과 유통을 내세워서 베트남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삐걱해가지고 60% 지분을 매각했다 그러면은 내막이 다양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내부적인 판단상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났겠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고, 저도 처음에 베트남 갔을 때는 한 1년 반 만에 철수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갔을 때는 법인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엄청난 이런 거구나, 이게 베트남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죠. 네,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들은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제가 시리즈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부분들 또는 참조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